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불소추 특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건데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재직 기간 중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수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 형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 측은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시도한 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앞선 탄핵 심판에서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고위 간부들은 직권 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즉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는데요.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전이라서 불소추 특권 규정에 따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지난 4일 소멸하게 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런 혐의도 있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서 저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 책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메신저 대화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이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경호처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직권 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수사 범위가 확장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권 남용을 기존에 기소된 내란죄와 별개로 보고
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행법에서 재구속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수단, 내란죄를 결과로 판단하면 동일 범죄 사실로 간주해 재구속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재구속도 가능합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외에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 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모두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드는 3억 7,520만 원의 비용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대화 녹음,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최근 이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연루돼 있어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맡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는 재개될 예정인가요? 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23년 여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모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가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고 이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인력 문제 등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잠시 멈춘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이 비상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8일 현재 검사 대부분이 계엄 사건 수사에 투입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환 여부와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사안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3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당시에 이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부인 지위가 박탈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상실하게 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막을 내렸지만 자연인으로서 받게 되는 형사 재판과 수사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